네, 오늘은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연방 노동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Equality Act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하원을 통과한 Equality Act, 이건 과연 뭐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 하원은 성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방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2월 25일에 투표로 통과된 The Equality Act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다면 성의 개인적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단순히 성문화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편의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성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및 분리에 대한 보호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사람들에게 이 의회 제안이 핵심이 친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타이틀 7의 직장 내 성차별 금지법이 2020년 6월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고요. The Equality Act는 타이틀 7의 성에 대한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성문화했습니다. 수정된 타이틀 7에서 성별 자체가 직업의 자격일 때는 개인은 성정체성에 따라 자격을 갖춘다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타고난 지정 성별이 아니라 본인이 정치화하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개인의 성별로 인정된다는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이 법안은 고용관계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틀 2인 공공편의, 타이틀 3의 공공시설, 타이틀 4의 공립교육, 타이틀 6의 연방지원 및 모든 성차별에 대한 Civil Rights Act 금지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호법들이 LGBTQ 직장 내 고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립교육 시스템, 공공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집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앞으로 또 있겠네요. 자,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가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완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입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1월 13일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거의 200개의 다른 오르게니제이션이 주지사와 상원 및 하원의 지도부에 캘리포니아 고용주에 대한 규제의 짐을 완화시켜주고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이탈을 막을 것을 촉구하는 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레터를 보게 되면 상공회의소는 주지사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의 다른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에서 소규모 고용주의 준수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즉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올해 1월 1월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CFRA상의 가족 의료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소규모 고용주가 팬데믹에 대처하는 동안에 새로운 CFRA에 따른 가족 의료 휴가 제공 의무에 대한 일시적인 비용과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에서 임시적으로나마 소규모 고용주를 면제시키거나 집행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50명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 이제는 5명 소유의 회사에게도 적용이 되니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무급으로 병가를 가면 50인 이상의 기업과는 달리 5인의 회사는 타격이 훨씬 크고 임시적으로 그 자리를 커버하거나 고용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직원이 리턴을 하면 줘야 된다는 점 등이 굉장히 힘든 점 등인데요. 이 상공회의소는 Workers' Compensation 시스템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작년 SB 1159에 비추어서 그러한 부담스러운 지급이 짐이 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제외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지급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상공회의소는 주지사로부터 초점을 돌려서 입법부에 일하는 일정 유연성을 높이도록 권장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추가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하루를 건너뛰거나 근무 시간을 일찍 끝낼 수 있는 재택근무의 현실에 주목하여서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선호하는 유연한 근무 일정을 허용하게 하고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존의 주법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Private Attorney General's Act, 파가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파가를 언급하면서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가 작년에 인력 감소, 재택근무 전환, 또 코비 병가 수당 등 끊임없는 연방과 주 안전 규정의 변화 등에서 번개 같은 속도의 변화에 적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관련 소송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 고용주의 두려움을 지적하면서 상공회의소는 입법부에 파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코비드 여파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양 기업에게 제기된 소송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파가를 개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파가는 지난 수년 동안 집단 소송과 흡사한 성격의 소송으로 수많은 고용주의 노동법 손해배상 액수를 몇 배로 올려놓은 아주 골치 아픈 소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착하게 좀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노동법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네. 직장에서 감염이 되어서 집에 있던 배우자가 전염이 되면은 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집니까? 네.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케이스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직원으로 인해 감염된 배우자가 네바다 회사에서 제기한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직장 상해법의 배타적인 구제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켰고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원고는 남편이 격리 기간 없이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사한 후에 그녀가 코비드-19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작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코비드-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회사가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통상적인 주장입니다. 원고는 코비드-19 질병이 직원이 아닌 특정 가족이 성공적으로 기소했던 성면으로 인한 중피종과 같은 유사한 특징의 케이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가정으로 성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전파 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주장하면서 원고는 그녀가 직접적인 부상을 입었고 따라서 일반적인 과실과 공공정책의 문제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피고의 주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 사이의 전염 메커니즘을 유추하면서 지난 세기 동안 직장에서 노출된 직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고용주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회사는 무증상 및 사전 증상이 있는 필수 직원이 작업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실무상의 불가능함을 지적을 했고요. 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공정책 주장에 반박해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의 이 극명한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전 세계 공중보건 시스템과 제약산업이 하지 못한 코비드-19의 집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고용주에게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기각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파생된 직장 코비드-19 감염 주장에 대한 초기의 실제적인 접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은퇴연금 프로그램 캘세이버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등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용주들은 네.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해드립니다. 예.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은 한 750만 명의 퇴직 저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고용주의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의무 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51명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모든 캘리포니아의 고용주가 CalSavers에 등록하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면제 대상임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CalSavers 웹사이트인 employer.calsavers.com에서 등록 및 면제 증명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의 마감일은 2020년 9월 30일이었습니다만은 이 마감일을 놓친 고용주는 가능한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5명에서 50명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고용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요. 해당 등 마감일에 관계없이 주에서는 모든 규모의 적격인 고용주가 언제든지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은 2019년에서 7월부터 가능해졌고요. 직원의 Cal Savers의 계정은 벌어들인 임금에서 기부하는 Roth IRA가 되겠습니다. 기본 저축률은 직원 총 급여의 5%가 되겠고요. 직원은 언제든지 이 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Cal Savers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원은 30일 후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opt-out 하지 않는 한 급여 기여금을 통해 저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opt-out 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있고요. 직원은 Cal Savers의 계정은 이동이 가능하고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직원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퇴직 계좌에 기여할 의무가 없고요. 고용주는 기여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한 명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준수 통지 후 90일 내에 직원이 Cal Savers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직원당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예. 통지 후 180일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직원당 $500의 추가 벌금이 적용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